안녕하세요. JN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을 장중에 찍었기에 잠깐 한마디 하려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왜 다들 환율이 올라가니까 난리들을 치는지 무슨 영향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실은 화폐는 각 나라 간의 그 가격 차이에 따라 거래되는 걸 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1,400원을 찍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나라가 망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은 환율이 1,200원, 1,300원대에다 1,400원으로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100% 자급자족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러지 않아도 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시중에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겠죠. 물가가 더 올라가는 영향을 줄 겁니다. 특히 석유 같은 것들을 들어올 때 달러로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달러 가격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면 석유 수입할 때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되겠죠. 달러 소비량이 좀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달러는 대략 한 4천억 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IMF 떴을 때 한 300억 불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거에 비하면 열 몇 배 정도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때보다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달러가 쓰이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300억 불이 아니라 최소 그때 300억 불은 지금 한 1000억 불이나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 하여튼 물가가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국내에서 원재료를 가져가서 수출하는 업체들한테는 좋겠죠. 예, 물건 원화로 했던 가격이 똑같은데 달러로 환전하면 더 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더 싼 물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하는 업체는 이익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달러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달러 부채가 거의 뭐 10조에서 뭐 20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10조에서 환율이 5%만 올라도 얼마죠? 5천억 정도 손실이에요. 왜냐면 대출을 그만큼 이자를 더 줘야 되니까 달러로 줘야 되잖아요. 원화 갖고 있다가 들고 있던 원화가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출 이자를 못 갚을 확률도 높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면 이자를 더 내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자가 똑같아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대출하는 기업들은 힘들겠죠. 수출하는 기업들은 좋을 것이고. 근데 이제 또 하나 예전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미국 주식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오른 상태에서 또 환차 이익 대략 한 150조에서 20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10%만 해도 15조? 20조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개인들한테는 이득이겠죠. 기업들이 투자하진 않았을 테니까. 일단 그런 게 있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외화 달러가 한 4천억 불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들 대출은 모르겠고, 실제로 얼마나 외화를 대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출한 기업들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달러로 대출한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해외에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환전해서 국내에 투자한 그 해외 자본, 주식 같은 경우, 오늘 주식이 뭐 마이너스 60포인트 정도 하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주가가 안 올라도요, 안전 상태에서 손실인 거죠. 왜냐면 달러로 들어와서 원화로 바꿔서 사갖고 있는데 환율에서 올라가 버리면 들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금액이 뭐 1,000원에 1,000원에 1,300원일 때하고 1,000원에 1,400원, 그러니까 1달러에 1,300원일 때하고 1달러에 1,400원일 때하고 틀린 게, 달러 갖고 들어와서 물건을 샀는데 1,300원어치 주고 샀는데 지금 1달러에 1,400원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원화
같이 자산의 평가 손실이 일어나요. 그리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자꾸 그러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는데도 계속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 위주로 많이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만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중국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부동산도 샀는데, 그럼 부동산도 원화자산이기 때문에 환전했을 경우에 손실이에요. 물론 부동산은 단기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그게 추세적으로 환율이 잡히면 서브프라임 때도 1,500원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럼 지금 1,400원이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 100원만 더 올라가도 서브프라임 때와 같은 환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산도 외국인들이 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외 자본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과 우리 기준금리가 2%나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국은행장을 사실은 욕하고 싶어요. 왜냐면 금리를 한 5%까지는 높였어야 됩니다. 미국과 똑같진 않더라도 3.5에서 개인 부채 터질까봐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게 물가가 1순위인데 자산 보호하겠다 그러는 게 그게 한국은행장인가요? 저는 그러면 자리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지나가는 강아지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왜냐면 과하게 부채를 지라고 한 거는 정부예요. 맨날 무슨 뭐 전세자금 대출도 해주고 무슨 대출도 해주고 대출도 대주고 그걸로 이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는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행 자리 뭐하러 거기 있습니까? 금리 3.5%까지 밖에 못 올리면서 뭐 자산 투자자들 보호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저는 무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은 옛날에 이주열 씨도 똑같았어요. 금리를 그렇게 내리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생각을 했는데 0.5까지 내렸죠? 그래서 온 사람들한테 버블을 만들고 대출을 받게 했고, 이번에 금리를 올린 거는 선제적으로 올리는 건 좋은데 미국과 거의 대등한 수치까지 올렸어야 돼요. 그래야 자산 시장에 충격도 주고 적잖이 자산이 가격이 버블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올리지도 못해요. 왜냐고요? 터져버려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저는 예측을 어떻게 했었냐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리고 2년만 기다렸으면 우리나라는 미국 자산 버블 터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터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금융위기가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6%까지는 겁이 나서 못 올렸겠죠? 근데 하여튼 3.5%까지 올리고 멈추고 있는 건 되게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그리고 지금 원래 올려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오히려 한번 내려주는 게 더 맞았을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갈 경우에. 왜냐면 올렸으면 내릴 수 있는데 많이 못 올리면 내릴 수 없어요. 내려야 될 때 못 내린다고요. 많이 올리는 이유는 내려야 될 때 내리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못 올렸다? 저는 폴 볼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연준 위원장 있죠? 정확히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짱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뭐 각자 뭐 유튜브에서 뭐 제 생각 얘기 못 하겠습니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죠. 저는 짱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람도 아마 길이 이상한 한국은행장으로 아마 길이 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출 기업들은 좋지만 수입 기업들은 힘들고, 그리고 국내 원화 자산은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듯이 부동산도 매도를 해야 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리도 2%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 시장에는 좋지 않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도 사실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가 더 올라가거든요. 특히 석유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 아마 금리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왜
원달러 환율 1,400원을 치니까 다들 난리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넣어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엔 왜 부동산이 자꾸 올라가는지,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하락은 해요. 그런데 굉장히 요소가 많아야만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적인 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빠이빠이. 다음에 또 봐요.